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LG엔솔 주주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겠습니다. LG엔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자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복잡한 시장 속에서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주님들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은 2028년까지 무려 6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겠다는 LG엔솔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와 상생하는 기업, 그리고 경쟁력 강화의 핵심, 국내를 넘어 해외 파트너사까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지원하며 전체 배터리 밸류 체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 투자 지원 펀드를 통해서 협력사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그리고 납품 대급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서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LG엔솔의 현명한 전략이죠. 근데 최근 주가가 반등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안겨준 소식이 있었죠. 바로 미국 첨단 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즉 AMPC 조기 종료 우려가 있었는데요. 미 하원에서 AMPC 폐지 시점을 32년 말에서 31년 말로 1년 앞당기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배터리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LG엔솔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향후 매출과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캐즘인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새로운 돌파구로 바로 로봇 배터리 시장,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2년 9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에요. 현재 대부분의 로봇은 범용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LG엔솔은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 성능을 갖춘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에 LG의 4680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LG엔솔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은 바로 LMR,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예요. 2028년부터 GM과 공동 양산할 이 배터리는 기존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죠. 망간 함량을 대폭 늘려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LFP 배터리보다 33%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서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 망간은 전 세계 매장력이 풍부하고 정제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이 LMR 배터리는 각형 형태로 생산될 예정인데 이는 원통형과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확장이며 중국의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 게임 천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증권사 역시 LMR 배터리 수주를 LG엔솔의 신규 매출 재평가 재료로 꼽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주가가 왜 이러지 하고 주주님들이 의문을 많이 드실 겁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공세에 맞서서 기술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먼저 건식 코팅 기술, 전극 제조 과정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리튬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등 꿈의 배터리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위안과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 그리고 그레이트 파워에 대한 니켈 공급 투자, 그리고 호주 리튬 광산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IRA 규정 준수를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3사의 차입금이 좀 늘어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LG엔솔도 북미 및 유럽 공장 증설과 기술 투자에 많은 부분을 투자했는데 1분기 차입금 규모가 17조 6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좀 해석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LG엔솔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R&D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거죠. 1분기 R&D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3,075억을 기록했습니다. 기술 리더십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 투자의 경우 캐즘 국면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 통합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개발 사업에서 LG엔솔의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고 결국 중국 기업인 화유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지연 이후로 LG엔솔의 참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과 학장법인이 HLI 그린파워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LG엔솔은 전기차 시장에서 일시적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단순한 위기로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 혁신이 기회로 삼고 있어요. 강력한 상생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밸류체의 전체 경쟁력을 좀 높이고 있고요. 미국 IRA 수혜를 통해서 핵심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배터리 시장 진출, 그리고 LML 배터리 양산 통한 중저가 시장 공략, 그리고 건식 코팅, 리튬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나 전기차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그 믿음을 좀 반하고 있어.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쭉 추세 자체가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이죠. 최고점이 62만 9천 원, 그리고 2023년 6월 14일 딱 여기입니다. 61만 4천 원 이후 꾸준한 하락세, 정말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는 추세선을 여러 차례 하향 이탈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또 공모가 30만 원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지금 최저점 27만 500원 부근까지 현재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26만 6천 원까지 5월 19일 날 바닥을 한번 찍었었어요.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제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평선은 역별 형성하고 있어서 강한 저항대로 이렇게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황색 선과 이 녹색 선,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상단 저항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과거 상승 추세에서는 정배열을 보이던 이평선이 하락 추세 전환되면서 완전하게 역별 상태로 놓였거든요. 현재 반등 움직임은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장기 이평선에 강한 저항대 작용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한 장기 이평선 강하게 돌파 나오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점 형성 후에 반등하면서 거래량은 조금씩 붙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근데 다소 좀 거래량이 아쉬운 부분이 저가 매수세 유입을 좀 시사할 수는 있지만 과거 상승장이 보여줬던 이런 강한 거래량 비하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더 강한 수급이 필요합니다. 전방적인 거래량이 많이 또 부재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외에는 지금은 30만 원 부근대
상승 시도는 일단은 가능해 보여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요. 근데 이 구간의 저항대를 다시 맞으면 박스권 횡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 속에 최근 반등은 그냥 기술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펀더멘털 개선과 강력한 수급, 유입, 그리고 언급된 적어도 35만 원 장기 이평선 돌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일단은 고려하고요. 물타기도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